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 토익 천재 2탄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 테스트 5회 맞죠? 중간입니다. 중간에 테스트 5회에 파트 5 엑기스 문제 절반을 뚝 뜯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책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조금 더 효과가 있겠고요. 당연히 그 책의 테스트 5회를 풀어보신 후 파트 5 쪽에 15문제만 추리겠지만 제가 뭘 추릴지 아직 모르지롱. 그러니까 30문제의 파트 5를 푸신 후 정답은 채점하지 말고 강사의 강의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2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의 테스트 5회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은 보통 양단간에 됐어 아무거나 클릭해볼까? 내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1강서부터 차근차근 1강, 2강 오늘은 또 옷을 안 갈아입어 3강, 4강 아유 오늘은 왜 저렇게 나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5강째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5강쯤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토익은 시간 싸움, 타임 매니지먼트의 끝판왕인 우리 파트 5 단문 빵꾸 메우기, 공란 메우기, 교육의 ABCD 보기를 먼저 보고 빈칸 앞뒤를 먼저 보아 가장 어울리는 걸 빠르게 골라주는 파트입니다. 다 돼 있는 문장에 재를 뿌리면서 번역하는 시험이 아닌 거죠. ABCD 보기를 보니까 commonly, constantly, 그 다음에 ultimately,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mall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y로 끝나는 것은 다 똑같아. 다 똑같. 그러니까 ly로 끝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의 스멜을 좀 맡아? 부사님의 스멜을 맡는데 부사님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나게 생겼네. 문법 자리가. will result. will 조동사. result 본동사. 동사 동사 사이를 짝 지가 사이에 순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동사 동사 벌릴 수 있는 품사 원래 부사밖에 없어요. 동사 수식은 부사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ABCD가 다 악에 받친 깔맞춤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읽어줘. 읽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읽어주지. 읽어주기 전에 큰일 나지 않을 수가 없다. 대재앙이. formerly는 제 기억이 맞다면 바로 전에 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사로서 이전에란 뜻입니다. 과거의 향기가 굉장히 솔솔 나는 상태에서 이전의 전제라는 formerly가 왜 한참 미래를 내다보는 will 뒤에서 왜 얘가 아롱아롱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동사 사이를 벌렸을 때 앞에 동사가 시제를 부여했을 때 거기에 기생충처럼 둘러붙는 부사는 그 동사의 시제하고 안 어울리면 때려 죽여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formerly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치우셔야 되고요. commonly 아주 흔해 빠지게 일반적으로 흔히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보기 비해 constantly 끊임없이 주구장창 그냥 완전히 지속적으로. 근데 ultimately 최종적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향후 궁극적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요. 향후 궁극적으로라는 뜻도 있다니까 앞에가 will인데 미래로 내가 점쟁이가 아니고서 미래는 정확히 모르죠. result는 명사할 때는 결과이지만 동사할 때는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히 알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이럴지 몰라도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ultimately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는 이렇게 시제에도 밀접히 관여한답니다요. 그런데 미래 시제 사이에 들어가서 침투력이 왕성한 부사 중에 사실 가장 유명한 애는 이런 애겠죠. soon. 대놓고 미래 아니야. 너무 미래. 근데 미래는 곧이란 뜻으로도 표현 가능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이자 뭔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probably가 들어가다 좋습니다. probably도 아마도란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측계를 주거나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 궁극적으로란 느낌도 가능한 ultimately 이런 것들은 정답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ultimately가 무조건 미래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래하고 잘 어울리게끔 버무려질 때는 향후 궁극적으로라고 의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upfront는 제일 앞에 upfront는 선납하는 거 혹은 선불한다는 의미로 좀 많이 쓰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선납으로 먼저 선투자를 하는 거 manufacturing 부문에 선투자를 하는 게 향후적으로 수백의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을 것이다. 뭐 거기까지 안 읽어도 정답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103번으로 신명나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거 보소 깔맞춤 보소 똑같다. 앞에가 똑같은데 끝에 꼬랑지만 달라. 근데 clarified ed clarifies FY에서 Y를 I로 수역 바꾼 다음에 ES clarifying 또 난데없는 ing 그 다음에 마지막에 clarify 제일 짧아 뭔데? 제일 짧은 것은 보통 동사 원형일 때가 많아요. 얘 뒤에 난잡하게 이거저거가 다 붙으면서 문법이 변형되고 파생이 됩니다. 그런데 FY로 끝나면 원래 때려주게도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구나. 그런데 빈칸 앞에 hope가 이미 동사니까 동사 또 넣으면 안 되겠지. 아이고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지. 얘가 얼마나 고질병이 있는데. 응? 호프는 정말 고질병이 있어. 나는 희망해. I hope. 말을 끝까지 해 끝까지. 응, 알았어. 나는 너를 만나는 것을 희망해. 굉장히 달달한 고백. I hope meet you. 안 되지. hope도 동사, meet도 동사니까 동사가 중복되거든.
큰일 나. 그래서 어떡하지? 호프가 일단 동사니까 미은 동사 아니니까 너 동사 아닌 척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법의 시초가. 동사 뭔데 두 개 들어. 그래서 너 안 돼. 내가 동사인 거 보이지? 너 포기해. 그래가지고 밑이 만나다가 아니라 만나기, 만나는 것, 급조된 명사화된 용법으로 바뀝니다. 동사를 명사처럼 비스무리하게 바꾸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동사 뒤에 ing 갖다 붙이기. meeting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됐어 ing 꼴 보기 싫어. 나는 앞에다 to 붙여줘. to meet 이게 to 부정사입니다. 근데 to 부정사 좋아하는 동사, 동명사 좋아하는 ing 좋아하는 동사 이것은 가만 있어보자. 내 오늘의 기분은 ing가 이뻐 보이네. 큰일 나요. 소망, 희망 계열의 hope는 완벽히 100% to 부정사 100개 안 돼요. hope ing라고 잘 쓰지 않습니다. hope to 부정사는 토익에 정말 전설과 함께 와서 모든 역사와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희망하다라고 할 때 hope meeting이라고 잘 안 하고요. hope to meet you가 정확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인 걸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쉽죠. hope 뒤에 동사 또 넣으면 안 되니까 얘가 동사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to 부정사화 시켜서 그 to 부정사를 자기 목적어처럼 갖고 놀았구나 이렇게 되면서 to 뒤에 동사 원형 너무나 빠른 공식으로 clarify가 해명하다든 명확히 하다든 정답은 갭니다. 얘만 나오겠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몇 개 강력 추천드립니다요. want, wish, hope는 나는 악에 맞춰서 3종 세트로 같이 외웠었지. 그 당시 옛날에 외울 때. 다 희망, 소망, 바람 이런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외우고 decide, 결정하는 건데 뭐를 결정하는지 얘기할 때 꼭 그렇게 침을 대기더라. 투부정사로. need, 필요로 하는 거. need to do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나오고 fail, 투부정사. 그럭저럭 관리, 운영, 경영 그럭저럭 해내다. manage, 투부정사. afford, 뭐뭐 할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되다 투부정사. 와, 나 정말 강추합니다. try, 노력, attempt, 시도, strive, 분투와 노력, 노력과 시도는 전부 다 투부정사. 장난 없으니까 그냥 try to, attempt to, strive to. 무료 강의든 뭐든 안 되겠어. 이거를 다 외울 거면 차라리 내가 그냥 풀지. 이거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못 돼요. 그렇게 푸는 문제 아니잖아요. 문법으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 투가 뭔지 모르면 풀 수가 없어. 그죠? 이거 해석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외우기 싫어서 난 아무것도 안 외우고 모든 걸 이해로 풀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토익 시험은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암기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근데 필요한 것만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요. 이거를 언제 다 외우니 이러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으시기만 해도 외워집니다. 그리고 tend, intend, 스펠링 비슷하죠. tend,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intend, 의도하다, 계획하다. 얘들도 투부정사. 그래서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intend보다 더 본자급에 계신 계획, 플랜도 아주 유명하죠. 투부정사 끄는 걸로 promise, 약속하다도 투부정사를 아주 좋아합니다요. 이런 애들은 ing하고 to, 뭐 이런 거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투부정사 맞춰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죠. 이제 5번 가야지. 5번도 깔맞춤이 있어. approachable, approaches, approach, 그 다음에 approached. 빈칸 앞에 new and unique. new는 새로운 것, unique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거지. 그거 해석하기보다 더 제가 봤을 때 저 정말 잘하는 사람은 A, B, C, D 싱크로율 장난 없구나. 어프로치 갖고 장난을 있는 대로 쳤으니까 내가 해석으로 참기름 부을 때가 아니다. 이것은 문법에 빠른 정확한 구별이 필요한데 new and unique는 뭐 둘 다 형용사고 이게 기본입니다. new하고 unique의 의미를 잡아뜯기 이전에 해석하실 게 아니라면 new도 형용이, unique도 형용이 똑같은 품사를 이어주는 우리 등위, 쌍둥이 같은 거 데칼코만 이끄는 and는 등위 그러니까 new, unique 같은 품사로 형용사 이 형용사 두 개가 뭘 기다리고 있을까 얘 꾸미려고 어떤 품사?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형용사 수식을 받는 건 명사인데 도대체 이걸 왜 다 읽어야 되죠? 이 내추럴이 대자연이 아니라 이 분야가 이 바닥이 원래 경쟁이 되게 심한 특성이 좀 있어. 여기까지 읽어가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 근데 빈칸 앞에 new and unique가 형용사니까 이 형용사 두 개가 나란히 A and B로 엮이면서 빈칸을 꾸몄다. 명사 넣을 거다. 명사 어미 못 고르겠어. 왜 못 골라? 앞에 기본적으로 어디에도 어가 없으면 제발 뒤에다 s를 붙여 복수를 표현하시면 어떨지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approaches 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명사는 여러분 토익에 영어 말고요. 토익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이만큼 있으면 못 세는 명사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못 세는 명사를 줄줄 입에 꿰차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셀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에 어가 없으면 뒤에 s를 붙여서 수일치의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able로 끝나면 기본적으로 테이블 빼고는 형용사 할 때가 많죠. 다가서기 쉽고 뭐 하기 쉬운 이런 식의 의미가 됐겠죠. 그리고 approached ed로 끝나는 애가 어딨어. 그런 동사 과거도 되고 pp도 되지만 그래서 당연히 품사 문제는 감점 싸움이고 이거 맞췄다고 해서 220점의 가산점을 드립니다. 이거 한 문제로 500에서 자 이제 780을 경험하세요. 말이 돼?
근데 토익은 상대평가. 그래서 남들이 다 맞추는데 나 혼자 틀렸어. 그러면 5점 정도 깎아가 아니라 와장창창 깎일 수도 있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이런 문제는 감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품사 문제는 맞췄다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감점은 막았다. 이 정도로 하시면서 계속 단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 가야지. 7번에 for, so, yet, and. 빈칸 뒤에 빈칸 뒤에 she did not make it, she did not make it, she did not make it, for 탈락. for 탈락 뭔데 난데없는 for? 이게 정상입니다. for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략 한 23년 전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의 for은 토익에서 목적, 이유, 수단, 방법, 대상 따위를 다 끌 수 있지만 전치사님으로 주로 등장하죠. 전치사가 왜 주어 동사를 다 끌겠어요? 왜? 전치사는 명사 끄는데도 헥헥거리는 건데 왜 주어 동사를? 주어 동사가 빈칸돼 있고 빈칸 앞에도 could not be denied. 요 앞에까지가 주어. 제일 앞에 여기서부터 originality부터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한번 나오고 콤마 끊기고 빈칸 뒤에 또 난데없이 떠덜떠덜 하면서 주어 동사 또 나오고 그러면 주어 동사 두 개 이어주는 건 굉장히 바쁜 애야. 내가 문장과 문장 이어줘 절과절을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얘 뭐야? 접속사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 so는 접속사 역할할 때는 매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아주 착실한 인과성. 우리 and 완전히 똑같은 걸 거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 yes은 아직이란 뜻으로 알고 계시면 부사고요. 부사도 되고요. 부사 장난 아니야. 근데 얘가 그러나란 뜻일 때는 접속사 역할이 됩니다. 결국에 but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주어 동사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로서 B하고 D 중에 우리가 굉장히 신랄하게 고민하고 굉장히 비평적이고 예리한 시각으로 골라봤자 B하고 D는 비슷하게 가는 거고요. C만 굉장한 역변을 유발합니다. 근데 빈칸 앞에 내용을 봤을 때 originality라는 첫 단어가 여러분 원본 아니야 원본? 원본은 그냥 original까지만 쓰고요. 기원 아니야 기원 유래? 그거는 origin까지만 쓰고요. originality는 오히려 독창성입니다. 독창성, creativity 같은 느낌이에요. 이 사람의 독창성은 부인할 수가 없어. 대단한 독창성을 가졌지. 천재도 이런 천재가 없어. 빈칸 뒤에 she did not make it. 수공예로 바느질 뜨고 만들지 못했다가 아니라 make it은 그 자체로 관용 표현처럼 쓰면서 해내다. 다음 단계로 가다. 여기까지 나아가다. 여기에 가다. 이런 느낌을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파이널 라운드까지 못 가버렸어. 그 미술 작품 같은 건 막 대회하고 공모전 하는 거 있죠. 최종 라운드에 못 갔어. 오리지널리티 장난 아닌데 부인할 수가 없는데 누가 봐도 얘가 천재였는데 흐름이 반전된 거죠. 그러니까 빈칸 앞에 not, 빈칸 뒤도 not, 둘 다 안 좋은 내용, 이거 and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육에 빈칸 앞에 originality라는 첫 단어와 문장의 끝, 앞과 끝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칸 앞뒤만 보고 해석이 안 되시면 넓게 읽는 것보다는 앞과 끝을 똑똑 따봐. 그러면 originality, 독창성을 부인할 수 없다. 굉장히 천재스럽다. 되게 극찬을 해놓고서 빈칸 뒤에는 못 나갔고 진출 못했다. 안 좋잖아. 그래서 예시 정답입니다. 기본적으로 절과절 사이에 어찌됐건 전치사는 금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라도 전치사 있으면 빨리 치워버리는 걸로 정답률을 좀이라도 찍어서라도 우리가 정답률이 올라가게끔 세팅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ABCD 보기가 깔맞춤이 있긴 있어. 근데 코스트 갖고 장난을 쳐놨지. 뒤에 ing도 붙여놓고 109번입니다. 뒤에 er도 붙여놓고 뒤에 li도 붙여놓고 그런데 빈칸 뒤에 옵션이 나와있지. 옵션이 나와있지. 근데 옵션이 명사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것은 아무래도 형용사 역할이 돼야겠어. 그런데 빈칸 앞에 more이 나왔으면 대놓고 좀 더란 뜻으로 이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럴까 이런 것을 특수 구문의 일환으로서 비교라고 하지. 비교.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나왔으니까 비교급은 뒤에다 ER을 붙여야 비교급이 되거든. ER을 붙여야 비교급이 돼. more이 보이니까 비교급이 형성이 된 거고 ER이 붙여야 비교급이 돼. 그래가지고 B를 넣으시잖아. 정말 큰일 나잖아. 뭐라 말할 수 없는 정말 대사태가 와. 여러분 비교급은 요거 아니면 뒤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지. 이거를 양쪽에 넣으면 이거는 대단한 대재앙의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보다 이쁘지?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너보다 더 이뻐? 응? 너 봐봐. 내가 너보다 더 이쁘지? 자기만의 세계가 되고 이거 내가 너보다 더 이쁘지? 그러면 I am pretty 에다가 pretty에서 y를 i로 바꾸고 er를 붙여갖고 I am prettier than you. 기분 나쁘겠지만 받아들여. 내가 너보다 더 이쁘지? I am prettier than you.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more prettier 이러지 않아 여러분. er이 붙을 수 있는 짧은 음절의 의미는 er만 붙이면 이미 비교급 완투더성. 그런데 er을 붙이기에 뭔가 제약이 있거나 er 붙이는 것보다 more이 나을 것 같은데 er 붙이면 지저분하고 미관상 별로고 그러면 앞에 more를 붙이게 되면 그 자체로 또 비교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more하고 er를 한꺼번에 쓰는 건 정확히 똑같은 걸 두 번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형의 느낌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more 하고 붙어 나면서
그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비교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costing, costly, cost 이거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빈칸 뒤에 옵션을 꾸미기도 해야 되잖아요. 비교급을 잘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근이고요. 기본적으로 뒤에는 옵션도 꾸며야 되니까 형용이가 들어가야죠. 여러분 보기 시에 cost는 비용을 부담하다, 비용을 대다 이런 걸 잃게 하다 혹은 그 자체로 비용이란 뜻의 명사 겸 동사이고요. ing는 난데없이 ing 붙어 있으니까 형용사 비스무리한 역할이거나 동사에서 명사화된 용법은 될지 몰라도 우리 보기 뒤에 costly는 귀 빠질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로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costly가 형용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의아한 느낌. ly는 부사 아니야? 진정한 부사는 여러분 자기 몸 뒤에서 ly를 쏙 떼잖아? 그럼 형용사가 남아. 진정한 부사는 자기 몸에서 ly 쏙 떼면 형용사가 남아. importantly 중요하게 ly 때문에 important 이러면 형용사거든요. 근데 costly ly가 붙었어. 근데 ly를 떼면 어떻게 돼? cost밖에 안 남아. cost는 형용사가 아니거든요. 여기 형용사가 아닌 애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아니라 오히려 ly가 붙은 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실제로 costly는 값비싼 돈이 와장창창 깨지는 이런 식의 형용사로 아주 유명한 애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가 되는데 명사 같은 속성의 애가 ly 붙이면 오히려 형용사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걸로 costly 값이 많이 드는 weekly 이거는 이제 형용사 부사 혼용되더라도 형용사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주간 단위로 매주 한 번씩. 그리고 friendly 너무 유명한 거죠. friend 명사 뒤에 ly 붙여서 친근한 아주 친근한 leisurely 기본적으로 leisure 아시죠? 여가 활동. 그러다 보니까 leisure 그 단어에서 ly 붙이게 되면 아주 여유로운 이런 식의 형용사로 많이 쓰고요. orderly 질서 정연하 개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형용사라도 추천드립니다. order 그 자체가 형용사 자체는 아닌 형태를 갖고 있죠. 뒤에 ly 붙이기 전에. 그래서 orderly 질서 정연한 그리고 timely 봐봐 대놓고 봐봐 ly 딱 떼면 타임밖에 안 남잖아. 시기적절한 형용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more과 er은 같이 쓰시면 안 돼요. 실제 영어에서는 more costly도 쓸 수 있고 costlier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 중복은 안 됩니다. 여러분 됐죠? 11번 가야지. ABCD 보기 보니까 on, to, of, among 내가 강사하고 비슷하게 이제 무료 강의 5강째 독파 중이니까 내가 한번 비슷하게 해보겠어. 어디 한번 강사랑 비슷하게 ABCD는 전투더 치사. 나는 품사부터 정리하는 사람이지. ABCD는 전치사. 맞아. 전치사야. 근데 빈칸 앞에 내용을 보니까 the emphasis placed 빈칸 뒤에 teamwork helps Espinosa International's employees feel supported. 여기서 support는 후원이게, 지지게, 지원이게, 보상이게, 아니 뭐게, 금전적 보상이게, 심적인 보상이게, 뭐게 이럴 때가 아닌데 여러분. 그럼 저하고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아직. 저는 해석이 정말 싫던데. 그런데 emphasis 나오면 끝난 거죠. emphasis라고 하는 어휘는 고질병이 있어요. 역설이나 주안점, 강조란 뜻인데 다른 거가 있으면 다른 게 시험에 나왔다는 그 히스토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강조, 이것에 대한 역설. 너무 심해요. emphasis on. 이것에 대한 강조, 이것에 대한 주안점, 이것에 대한 역설, emphasis on. 근데 참 다행인 건 영어가 늘상 다른 전치사가 다 들러붙는 게 아니라 강조와 주안점은 보통 on이 되게 좋아요. 나 오늘 스트레스가 한가득이야. 이런 느낌에도 쓰지만 스트레스도 강조의 느낌일 때는 뒤에 on이 주변에 나올 때 있고요. 여기에 하이라이트 표시에 들어보셨죠? 하이라이트도 강조의 느낌이 있어요. 걔도 on하고 다닐 수 있어요. 강조와 주안점은 on이 짱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기서 on은 뭐뭐 위에가 아니에요. 뭐뭐 상해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전치사가 명사하고 놀아나는 거 뭐라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1초를 만드는 어휘 전치사의 힘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 영상 속에서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면 이것은 굉장한 힘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emphasis는 on과 굉장한 결합도를 보인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팀워크 쪽에 강조를 두게 되면은 에스피노자 인터내셔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보상받는 기분과 자기네들이 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일한다라는 느낌을 또 가지면서 일할 거야. 뭐 그것까지 읽는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치사의 힘을 유발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career experience입니다. 커리어가 experience는 아무래도 다 경력 쪽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바닥에서 경력을 쌓았지. 경력을 쌓은 분야를 주로 끌고요. 분야와 부문에 특화된 전치사는 in이 좋습니다.
교육에 만약에 빈칸 앞에가 experience 이런 단어가 나왔다면 on이 아니라 정답은 순간 in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석을 내가 암만 잘해도요. 그리고 solution to 유명한 표현입니다. solution이 about 없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뭐에 관한 해결책이니까요. 근데 뭐뭐로의 해결이라는 방향성을 배열할 때는 solution to가 유명합니다. problem with 되게 유명하고요. problem of, problem about 틀린다는 게 아니고요. problem에 어울리는 전치사 고르는 문제에 with가 정답될 수도 있고 with 앞쪽에 빈칸에 서성되는 명사 고를 때 problem이 큰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problem with가 되면 뭐뭇이 가진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넘어갑니다. 15번의 ABCD는 다시 한번 품사의 냄새가 물씬 나 admiring, admirably, admiration, admirable 이렇게 나오죠. 근데 비슷해 뒤에 꼬랑지만 달라. 그런데 빈칸 앞에 보니까요. 너무나 완벽해 문장이. 너무나 완벽해. 미스 장언니가 자기가 제공한 게 아니라 be offered 수동태로 제공받은 건데 우리 오빠는 뚱땡이 사형식 동사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끌다 보니까 목적어 두 개 중에 하나가 숑 이동하거나 없어져도 수동태가 돼도 목적어가 또 하나 남을 수 있는 독특한 애죠. 그래서 우리 미스 장언니가 제공을 받았어. promotion, 승진을 받았지. After handling the emergency procedures, 긴급 사태의 조치 부분, 뭐에 있어서 뭐뭐 동안에 power outage, 유명한 복합명사로 정전, 시커멓게 정전이 나는 동안에 긴급 비상대책과 비상조치를 갖다가 아주 빈칸하게 핸들링 함으로써 그래서 공로를 인정받아 여기서 핸들은 손제비, 붕붕 손제비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핸들링은 전치사로 쓰였던 after이든 접속사에서 주어가 생략된 after이든 기본적으로 ing가 뒤에 더 더하기 명사 구조를 목적어로 끌었기 때문에 이 자체의 구조가 emergency procedure를 처리한 것, 그것을 다룬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동사는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다룬 건데 그것이 또 쓸데없이 말이 또 붙어가지고 파워 아우지 동안에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 향언이 잡다한 집대성으로 완벽한 문장 뒤에 계속 붙어나고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 뒤에 아주 쓸데기 없는 빈칸입니다. 수식구와 전치사, 명사, 동명사, 명사 이런 게 늘러붙으면 붙을수록 빈칸은 그냥 숟가락 얹는 빈칸이지 얘가 뭐 필요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스나마나한 품사의 최강 부사님이 함께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부사는 이것만 꾸미는 게 아니고요. 보통 부사는 문장의 제일 끝에 왔을 때는 이 전반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에 뭐가 감탄하고 훌륭한다는 게 뭐야?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죠. 해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하에 완벽한 절 뒤에 난데없는 거 늘 거 없으면 부사가 짱입니다요. 그래서 그 정전이 발생하는 이런 위급 사태에 아주 매뉴얼도 없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그 상황에서 아주 훌륭하게 admirably, 훌륭하게 일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이 되었다라는 간단한 문법 문제입니다. 완벽한 구조의 문법 뒤에 나오는 빈칸은 있으나마나한 품사가 답입니다요 라는 의미죠. 118번으로 아주 쿨레음 진동하면 넘어간 상태입니다. 118번의 ABCD, LI로 악에 받친 깔맞춤이 향연이 있어요. 그런데 obviously, lastingly, needlessly, strategically. 근데 ABCD 보기가 점점 더 중후해지구만. 점점 더 중후해져. 근데 뭐 very 뭐 이런 것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근데 ABCD가 부사인 건 알겠는데 이거 좀 보소. 얘 좀 봐. 얘 좀 봐. 얘 좀 봐. 한 줄 좀 봐. 얘 좀 봐. 한 줄 봐. BPP 벌린 거 봤어 여러분. BPP 짝 이렇게. 아까 앞 문제처럼 완벽한 문장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치사하게 동사의 어떤 하나의 구조물 사이를 지가 거기를 이간질을 해서 BPP는 원래 한 몸뚱아리 수동태인데 괜히 지가 거기 핵침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사 세트를 벌리고 들어가는 부사는 그 영역만 수식합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냅다 꾸며요. 그래서 여기 다 읽으셔봤자 어차피 정답의 크나큰 영감은 여기서만 도출됩니다.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worried, 걱정했어. 근데 어떻게 걱정했어? 명백히 분명히 걱정했어. lastingly, 영원히 영구적으로 걱정했어. 정말 대재앙이다. 대재앙이야. 영구적으로 치고 종말까지 그냥 걱정했어. 그리고 strategically, 매우 전략적으로 걱정했지. 뭐야? 어떻게 전략적으로 걱정을 해? 어떻게 전략적이야? 어떻게 걱정하는 게? 그 우중충한 게. 근데 needlessly, 너무 쓸데없이 걱정을 많이 했어. 필요 이상으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needlessly는 불필요하게란 뜻이 아니고 너무 오바했네. 필요 이상으로. 너무 쓸데없이 쓰잘데기 없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는 사서 걱정한다 이런 의미도 needlessly worried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부사하고 어휘하고 하나가 한 쌍으로 어울리는 걸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연어는 salmon, 생선은 아니고요.
어휘 두 개가 이해 보이면 이해가 연상될 정도의 어휘의 집합적, 임시적, 프레이즈 같은 느낌의 현상인데요. 이런 걸 굳이 연어라고 하진 않긴 해요. 이런 거는 그냥 관용 구문, 잘 어울리는 어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수업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리키는 강사다 보니 이런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틀릴 거라는 부작용은 딱히 없으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입 밖으로 정리해서 읽으시는 건 참 좋아요. 사서 걱정, 쓸데없는 걱정, 필요 이상의 걱정. needlessly worried, needlessly worried 이렇게 정리하시고 densely populated. populated 인기 있는 게 아니고요. 인구가 있는 건데요. 인구는 인구의 밀집도를 얘기해야 돼. densely가 빽빽하게라는 뜻이거든요. 인구가 미어터지게 densely populated. 근데 반대로 막 드문드문 듬성듬성 할머니 한 분 뒷짐지고 다니시고 막 이렇게 아주 듬성듬성 한산에 그러면 sparsely populated. sparsely가 원래 드문드문하게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greatly appreciated. appreciated는 원래 appreciate가 여러 뜻이 있지만 고마울 때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대단히가 greatly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well attended. 잘 참석했어? 이게 아니라요. well은 결과치의 pp용 분사를 꾸밀 때는 아주 매우 많이의 정도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well attended는 참석자 수가 되게 많았어 라는 정말 멋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well received. 저희가 이력서를 받았거든요. 이력서가 되게 많이 접수가 됐어. well received. 이런 식의 표현. 이런 건 입 밖으로 읽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0번 가야지. 내가 테스트 5회라서 말이 빨라진가? 그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 진짜 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속도를 체감하셔야 돼. 제 말도 빠르지만 이거보다 더 빨리 풀어야 돼요. 당연히. 지금 ABC 딱 보니까 완전 치사한 거 보소. can arrive 치사한 거 보소. can 조동이 그 다음에 arrive 본동이 조동사 본동사를 지가 왜 또 거기를 이간질을 동사를 양쪽이 다 시멘트처럼 꽉 막혀서 동사 사이에 침투력 이거 보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난데없는 분사 뭐? 부사. 뭐야? 이게 정상입니다.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인 건 남들도 다 알아. 근데 despite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암만 주옥같이 해봤자 우리 despite 전치사라는 걸 제발 여러분. 전치사가 왜 동사를 벌리고 들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동사 싫어하지 전치사는. 못 끄니까. 동사를 갖다가 depend on처럼 동사 뒤에서 부여해서 동사의 능력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도 양쪽 동사는 안 될 건데. 이건 부세밖에 안 되는데 뭐야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ether는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됐어요. 접속사는 자기 뒤로 주어 동사 지가 차곡차곡 끌어서 연결하는 거지 동사 사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부사가 돼야겠어. 부사가 되려면 must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품사가 많죠. 그리고 still 대놓고 부사입니다. 내가 해석상 더 나은 걸 고를게. 아니요. 정답은 당연히 still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끄덕끄덕한다. 강사야 네 말이 맞아. 내가 볼 때도 정답은 당연히 스틸이 낫겠구나. 내가 스틸이 이뻐서 넣은 게 아니라 보스는 다소 아니지 않니? 보스가 들어갈 거면 어딜 가든 뒤쪽에 and가 나와야 되는데 and가 없으니까 아니 왜요? and 없어도 보스는 미친 듯이 다녀요. 보스 A and B는 보스가 갖고 있는 많은 영역 중에 깨알 같은 거 하나일 뿐이에요. 상관 접속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러면서. 근데 보스 A and B에서 A and B 안 된다고 보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뺐냐면요. 지금 앞에가 미스터 사라프시 오빠 한 명밖에 없고요. 주변에 어딜 봐도 숫자 2가 없기 때문에 둘 다라고 칭할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받아칠 게 없어서 그래요. and 때문이 아니라 숫자 2가 안 보여서요. 그래서 정답은 스틸입니다. 이 오빠 깜짝 놀랐지. 이 오빠가 놀랍게도 알아낸 사실은 여전히 트레인으로 가는 게 traveling by air, 공기 타고 날아가는 거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여전히 더 빠르다는 걸 알아냈어. 왜 그런 줄 알아?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비행기 타면은 타기 전에 보안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 긴 절차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다 시간 쏟아박으면 결국에 가는 시간은 트래블이 더 빨라. 여기까지 안 읽어도 정답은 똑같습니다. 자, 해석보다 문법적 자리 판단 먼저 일단 동사 사이는 부사만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1번 가겠습니다. resources, precautions, announcements, descriptions. 근데 이거 지금 다 보니까 SS, 악에 받쳤다 또. 근데 s를 붙였다 띄었다는 건 지가 수일치가 돌아난다는 얘기야. 단복수 개념이. 그럼 최소 얘가 뭐 아니면 뭘까? 명사 아니면 동사로 살아남아야겠지. 팔품사 중에 수일치 되는 건 명사 아니면 동사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얘가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여기다 동사 넣으면 목적어도 없이 여기다 엄한 데다 동사 넣으면 얘 뭐가 돼? 테이크도 동사인데. 그래서 ABC는 명사였겠죠.
아우 됐고 읽기나 해. 빈칸 위에 제트스키 뒤에 unlikely나 뭐뭐일 것 같은 게 아닌 거고 flip over 뭐야 잠깐만 검색 찬스 전복되고 뒤집히는 거고 in operation 운영 안에가 아니라 검색해보니까 운영 중에 작동 중에 but users must nonetheless 뭐야 얜 또 검색해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그 다음에 take necessary 잠깐만 resources 자원 재량 자원 precaution 잠깐만 예방 수칙 예방 조치 announcement 공표 발표 description 설명 대단히 입에서 사정이 나오고 있지만 정답은 당연히 얘지. 왜 얘인 줄 알아요? take는 give and take, 받다의 느낌도 되지만 take는 기본적으로 취하다라는 뜻이 되게 있는데요. 취하다랑 어울리는 거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씩. 설명을 취하다, 발표를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 자원을 취하다. 싸움이 안 돼요. 자원 취하다가 뭐야? 발표 취하다가 뭐냐고. 근데 조치 취하다. 너무나 잘 어울려. 이것도 제가 수업에서 연어 형태로 서로 연상되는 어휘로 굉장히 많이 강투도추하는 동사와 명사의 어휘 연결입니다. take가 진짜 잘 끄는 게 첫 번째 1등 중에 1등이 조치 계열입니다. take precautions. 스텝도 뚜벅뚜벅 올라가는 계단만 되는 게 아니라 조치, 절차 이런 느낌이 돼서 take steps. 그 다음에 동사로선 측정하다. 치수재는 느낌인데 명사할 땐 조치, 방법.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너무 좋은 영작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스킬이 아니라. 근데 announcement는 공표하다. 발표하다라고 할 때 굳이 만들다라고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뾰로롱 한 동사처럼 붙어서 collocation, 어휘의 연결어가 되면서 make announcements 이게 더 좋은 거고요. 혹은 put an announcement, put announcements 그러면 공지 같은 걸 올리다 뭐 이렇게 되거나 공지하다가 됩니다. 여기 앞에 make나 해놓고 우리 announcement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어휘가 안 어울리고 영작이 일단 안 되는데 여기서 계속 단서와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give나 make, deliver a speech 이거는 보너스입니다. 연설을 배송하다, 연설을 만들다, 연설을 주다가 아니라 싹 다 그냥 하다입니다. 스피치랑 붙으면 그냥 연설하다 한 덩어리야 그냥. collocation, 연어 같은 제가 수업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give a speech, make a speech, deliver a speech 다 좋습니다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 중에 speech가 있고 이 자리에 deliver 있었으면 다 빼고 얘가 정답 됐을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어휘의 연결은 아주 중요한 거죠. 22번 갑니다. since, regarding, into, underneath. underneath 아래쪽에 그리고 보기 시 into 뭐뭐 안으로 뭐뭐로의 보기 배 regarding 뭐뭐에 관한 since 뭐뭐 때문에도 될 때도 있겠지 접속사 님일 때 그러나 전투더치사 전치사 할 때는 그냥 뭐뭐 이래로 밖에 안 되지. 근데 빈칸 앞에 decision 나왔네. 그리고 right decision 오른쪽 결정이 아니라 올바르고 타당한 결정. 결정 나면 끝난 건데요. 제가 잘못 푸는 걸까요? 근데 전 정답에 100% 확신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걸 샤프로 싹싹 긁으면서 읽는 가운데도 저는 뒤에 문제점 가고 있는 것이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근데 전 사이비 스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똑바로 영작을 잘 연결한 겁니다. 결정은 뭐에 관한 결정인지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결정이 나왔으면 그게 뭐에 관한 결정인지 나오는 건 100%입니다. 뭐뭐에 관한만 넣으시면 되는 것 같다. 굳이 정답은 regarding. regarding이 전치사할 때 about하고 완전히 똑같지 않아? 그래서 정답 괴로웠는데. 그런데 이런 거 알아두면 참 좋죠. decision. 얘가 이렇게 많은 전치사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뭐뭐에 관한이란 뜻의 애가 비단 regarding만 있지는 않고요. regarding하고 또 비슷한 애 중에 concerning. 이것도 뭐뭐에 관한이고요. decision on. 굉장히 영작 잘한 겁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요. decision은 on하고 결합했을 때 그 on도 거기서는 뭐뭐에 관한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또 pertaining to 좀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그 자체로 한 덩어리로 뭐뭐에 관한입니다. 결국에 제가 써놓은 거 보세요. decision 결정, information 더 많이 나와. 정보도 때려주게도 말 뒤에 읽을 거면 뭐에 관한 정보인지 얘기해야 돼. information on, information regarding, information concerning, information pertaining to 마지막으로 information as to 다 가능합니다. 다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inquiries, questions, 문의사항, 질문 이것에 관한 질문, 뭐에 관한 질문인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questions about, questions regarding, questions concerning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근데 questions는 on하고 잘 다니진 않아요. decision하고 information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빈칸 앞에 랜놀드 집주인이 아주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세입자지 다들 그렇게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그 모션 센서를 갖다가 불빛 전등 같은 거를 사이드 엔트러스 옆쪽 출입구 근처에다가 그걸 설치하거나 그걸 추가하자는 그런 사람의 결정. 그것에 관한 그 사람의 결정 아주 옳은 결정이고 열일하였다. 오 이거 읽는다고 달라질 거 없죠.
눈에 보이는 아래가 아니에요. 구도가 아니에요. addition은 추가했다는 행위입니다. 이게 왜 underneath나 장소나 새로운 방향성이 아닌데 왜 뭐뭐로의 into가 들어가고 굳이. 그리고 빈칸 뒤에 addition이 어떤 시점의 시작점도 아닌데 addition 추가 이래로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추가 이래로가 될 거면 앞에도 아마 그냥 made가 아니고요. has made 이런 식으로 이 과거의 시점을 시작으로 그때서부터 열일해 온 것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주면서 진행 느낌의 좀 시점을 주면서 아마 since가 전체가 쓰였을 거면 happy be도 주변에 보였을 겁니다. 24번 해야지. 역시 귀찮을 때는 잘못 푸는 게 아니라 어휘를 많이 외우고 있으면 빈칸 앞뒤 보면 정말 빡 영감이 온대도 비슷한 거는 technology, 기술이잖아요, 여러분. 기술에 뭐라 그럴 거야? 이거 너무 심해. 이건 너무 심해. 이건 뭐라 말할 수 없는 마력의 홀림이 있어. 기술의 승진이 웬 말이니? 기술의 승진이. 근데 기술의 판촉과 홍보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봐도 이상해. 기술의 확대? enlargement는 눈에 보이는 것의 확장과 확대입니다. 여기 우리 공장 구역을 좀 확대를 합시다. 직원 휴게 공간 구역을. 그냥 그런 거예요. 테크놀로지 같은 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갖다 확장하거나 확대로 쓰지 않습니다. elevations, 고도, 대놓고 높이, 혹은 사람이 격이 올라가는 거야. 막 승격, 막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에 테크놀로지의 승격과 고도, 이것도 이상하죠. advancement는 advance까지만 써도 명사가 됩니다. 어드밴스만까지도 써도 너무나 찰떡같이 어울리는 기술의 진보입니다. 근데 어드밴스먼트는 뜻이 조금 더 농후해져요. 어떻게 되면서 어드밴스먼트는 그 자체로 진보와 발전의 뜻도 그대로 있고요. 또 누군가의 승진과 승격이란 뜻도 공존하게 됩니다. 결국에 승진이란 뜻일 때는 A, B, C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술을 뭐 부장님으로 앉힐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기술이면 진보가 짱이죠. 그래서 advancements로 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advance까지만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요. 앞에 어가 없으니까 advances라고 해서 s 붙여갖고요. 이렇게도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따로 공식이 없어서 기술의 진보로 바로 짝꿍 단어로 해드렸고 125번 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게 지금 대절로 갈렸어요. 근데 대은 기본적으로 풀칠하듯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거에 너무나 충성한 애거든요. 그래서 뉴스긴 뉴스인데 that이야라는 소식이라고 해서 대절이 새로운 문장을 끌고 있어요. 근데 대절 뒤에 the museum, 주어, procured. 이게 뭘까요? 이게 아주 힘들게 공수하고 조달했다, 힘들게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거 누가 알려줍니까? 아무도 알려줄 수 없어. 근데 확실한 건 ed로 끝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과거 시제 아니면 형용사 흉내를 내는 PP 정도 둘 중에 하나인데 동사의 과거 시제니까 아주 드문, 구하기 드문 페인팅, 그림을 이라는 목적어를 끈 겁니다. 뭐가 목적어야. 페인팅을 명사로 보고 procured가 pp로 명사 꾸몄다 그러면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순간에 형용사하고 명사 사이에는 이놈의 관사어가 절대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쁜 여자가 아무리 한 명 있어도 그 착실한 수일치가 굳이 a pretty woman이 아니라 pretty a woman이 가당키나 할까요? 절대요. big a house 이런 말 없습니다. 그게 관사 붙은 명사는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것이 걔를 꾸민 게 아니라 걔를 목적어로 끈 거기 때문에 procured는 뜻 몰랐어도 동사. 나 동사 2개는 못 넣어. 내가 문법이 진짜 잘 안 돼도 동사 2개는 완전히 대재앙 중복 아니겠어. 이것도 동사 누가 봐도 동사.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이제 동사가 아닌 게 들어가되 얄딱구리하게 아닌 게 들어가되 estimating인지 estimated인지만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ing하고 p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명사를 꾸미는 애예요. 명사를 꾸미는 분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보기에 같이 나오면. 근데 ing하고 pp는 명사를 꾸밀 때 명사 이렇게 앞에서 뒤로도 꾸미지만 여러분 뒤에서 앞으로 역방향으로 아주 잘 꾸밉니다. 근데 역방향으로 꾸밀 때는 지금 잘 보시면 뒤에 to be는 정확한 명사 아니죠? 보통 분사는 정확한 명사를 꾸미니까 얘 꾸미려고 뒤에서 앞으로 대기 탄 겁니다. 그러니까 페인팅이니까 페인팅이 그림이잖아요. 그게 그림인데 estimate는 견적사 아니야? 걔 동사일 때는 추산하다, 예상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림은 사람이 아니에요. 걔 자체가 뭔가를 예상할 수 있는 두뇌 장착이 안 돼 있죠. 결국에 이 그림 자체가 못해도 2 밀리언 유로스에 달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이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견적이 잡혀지는 그림인 거지 지가 지를 막 몸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estimated라는 PP 형태가 이 어휘를 꾸미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그리고 estimating이 될 거면 아마 제가 봤을 땐 뒤에서 앞으로 ing가 명사를 꾸미면 ing는 지 버릇을 버리지 못해 자기 바로 뒤에 또 명사 목적어를 하나 더 끌고 옵니다. 능동이라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능동이는 목적어 꼭 끌거든요. 양쪽의 명사가 정확히 구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estimated로 갔지. 문법을 잘 모르더라도 동사 중복은 일단 이렇게 피해 주시고 procured 뜻 몰랐더라도 명사 사이에서는 양쪽이 명사면 ing가 이겨요.
뜻이 잘 안 돼도. 왜냐면 자기 앞에 명사 뒤에서 앞으로 꾸미면서 이걸 지 목적으로 끌어요. 근데 뒤에는 얄따꾸리한 이상한 문법이고 일단 명사는 아니야. 근데 뒤에서 앞으로 역으로 꾸며. 그럼 목적어는 못 끈 상태라서 PP가 우세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26번 가야지. 쉽습니다. currency가 이제 화폐예요. 화폐. 통화 화폐. 떨어진 이 통화 말고 돈, 통화 화폐. 지폐, 통화 화폐. 얘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짓이,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정답은 D밖에 안 되는데. 자, 영상 중지, 이 책 환불, 낙서 다 해놓고서 이 책 환불. 도저히 이것은 나한테 너무한 책이다. 정말 너무하다. 이걸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 안 돼. 나 기초부터 다시 뗄 거야. 주어 동사부터 다시 공부할 거야. 아니야. 주어 동사를 몰라서가 아니잖아, 여러분. ABCD 뜻이 막힌 거면서. ABCD 단어 뜻만 막힌 거잖아. 빈칸대 currency 뜻을 알고 얘 잘 꾸미기만 했으면 끝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ABCD 뜻이 검색 찬스가 안 되는 경우에 내가 손도 못 대는 상태 사태로 번지니까 앞뒤에 아무리 읽어봤자 단서는 없고 꽉 막힐 수밖에. 제가 뜻 얘기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negligent 완전히 태만한 겁니다. 게을러 터지고 태만한 거야. 태만한 화폐가 웬 말이야. 걔가 웬 말이야. biased 뭔가 편견이 좀 있거나 뭔가 공평하지 않은 그런 화폐가 어딨어. 그런 화폐가. 그리고 보기 싫어. reckless 완전히 무모한. 애가 무모한 화폐 뭐야. counterfeit 위조에 위조지폐 들어보셨죠. 이거보다 어울리는 게 어딨어요.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왜 이걸 문법을 탓을 해.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문법 기초인가? 다시 주어 동사부터 공부를 열일해 해볼까? 어휘만 정리가 안 된 건지 어휘를 좀 외워서 내가 메꿔봐. 외우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안 외워서 어려운 거잖아요. 단어 암기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instead, opposite, otherwise, else가 나왔습니다. instead, 뭐뭐 대신에, opposite, 뭔가의 반대편. 혹은 맞은편에 혹은 이것에 반항하는 그것의 반대쪽에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달리 반대로 거꾸로 보기 뒤에 else 기타 다른 됐고 해석해 알았습니다. general consensus 일반적인 여론이란 뜻입니다. 남들이 다들 생각하는 여론이 too much television near bedtime 잠자는 시간 이제 침대로 들어가 자야지 이렇게 취침 시간에 근처에 와서까지 TV를 너무 많이 그냥 눈이 빨개질 때까지 보고 막 계속 채널 돌리고 막 무언의 채널 돌리고 막 이런 것은 사람의 건강에 bad 좋지 않다. But 그러나 우리 닥터 아이벌슨 오빠님께서는 set out 착수하고 자기가 나서고 먼저 시작했다. prove 빈칸을. 그래도 찝찝하지 않아요.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이게 뭐가 확실한데요. 해석을 다 해도 확실하지 않은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다 읽으면 나 다 했다라는 성취도 느껴봤자 사전 검색하고 읽은 건 의미 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었으니까 참조한 거잖아요. Instead 대신에 opposite, otherwise, else 중에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otherwise는 최강입니다. 토익에서 아주 좋아하는 부사님이세요.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라는 의미로 아주 많이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문장 끝에 오는 부사가 한 문장에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라 토익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나대는 바 콤마로 끊어서 두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님이 존재하는 그 절과 절의 접속사님이 존재하는 문장에 숟가락을 얹을 시 기본적인 문장 전체 해석보다도 그 접속사와 노선을 같이 하여 그 접속사의 뜻을 비슷하게 뺏기면 정답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높아요. 벗은 그러나입니다. 반대 느낌이 필요하지 기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반대쪽 편이나 의미상의 반항성의 느낌이 아니라 거꾸로라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일반적 여론의 반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문제 정답은 대신에라는 차한성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otherwise가 들어가는데 otherwise가 좋아하는 접속사가 몇 개 있어요. but, although, unless 정도 있고요. unless가 제일 많이 나왔죠. 토익에서는 unless otherwise 달리 뭐하지 않는다면 unless를 좀 무섭게 바꾸는 느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증명하려고 하는 건 거꾸로 증명하려고 한다. 다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입니다. opposite은 토익에 나올 때는 opposite the drugstore. 저기 약국 맞은편에 이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사로 쓰이는 것보다는 형용사나 전치사 역할로 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토익에서. 빈칸은 2형식, 3형식, 5형식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문장을 끝낼 수 있는 자타동사를 혼용하는 prove 뒤에서 부사로 숟가락 얹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접속사 but, although, unless 이런 것이 있으면 얘하고 비슷하게 반전의 느낌의 살을 붙여주는 otherwise를 강력히 의심하셔야지 otherwise는 무조건 문장들 앞에 콤마 달고 나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해야지 입 밖으로. 지금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받은 특명은 한 강의당 많은 분들이 지겨워할 수 있으니까 30분 정도 적절하겠어요. 네, 그렇죠. 처음에 한두 강만 찍고 나면 30분에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45분대 45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강서부터는 제가 반드시 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precaution, 예방 조치입니다. 조치는 뭐 하라고 있게? 취하라고 있지. 세트였잖아. 입 밖으로 빼시면 어떻게 돼요? take precautions. emphasis 기억나요? 아무 이유 없이 전사부터 강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강조일 때 그게 for이었나? with였나? 아니, 그럴 리가 없지. emphasis는 언제든 한번 on. 그죠? 솔루션은 근데 뭐였어? 뭐뭐로의 해결책. solution to, problem with. 이런 게 다 각기 다른 게 붙으니까 되게 짱나지만 여러 번 읽으면 좋다. 다만 얘들이 이 전치사가 없으면 틀리는 게 아니라 이 전치사 앞에서 더 좋을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방금 했잖아. unless but although 같은 것이 막 나대면서 두 문장을 이어놨을 시 끝쪽에 어딘가에 서성대면서 숟가락 얹는 부사, 반대 느낌을 강조하는 otherwise. 비교급은 more, er 중에 두 개 다 쓸까? more만 쓸까? er만 쓸까? 하나만 쓸까? 뭐든 하나만. 근데 er만 쓴다라고 돼 있네? 아닙니다. 하나만 쓴다. 상황에 따라 beautiful러 없잖아. more beautiful이 맞죠. 음절이 긴 어휘는 more밖에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단 두 개를 중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쓴다. 하나만. 그 다음에 worried. 넌 쓸데없이 사서 걱정이야. 그거 기억나요? 필요 이상으로 걱정한다. 그 뭐였어요? needlessly worried요. 이런 거 계속 정리하시라니까 여러분, 계속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료 강의라는 생각을 따로 배제하고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강에서는 제발 여러분 우리가 짧게 더 들어가 봅시다. 테스트 6회부터 이제 남겨놓고 있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순서가 어찌 될 건. 하여튼 저는 8, 6하고 7도 곳곳에 섞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우신 내용 잘 정리하시고 다음번 강에서 또 좋은 문제를 발췌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